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이제 몇 페이지? 30페이지 피시고요. 농업기술, 이제 경제사 마무리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시험지 나오는 거 딱 찍어드렸습니다. 경제사에서 무슨 제도 나오더라? 수치제도. 그 다음 수치제도에서 뭐더라? 조선 후기 수치제도 바뀌었던 거.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되겠죠? 그 다음 무슨 제도 배웠다? 토지제도 배웠습니다. 토지제도 완벽하게 끝내지 않았고, 그냥 어떤 왕조 때 뭐뭐 했다. 그 정도만. 너무 어려우면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거? 농업기술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농업기술은 우선 고대 때 있지 않습니까? 고대라고 하면 어디까지 말할까요? 남북국 시대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때 농업기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농기구 사용했더라? 무슨 농기구? 철제 농기구.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무슨 가리? 깊이가리 하는 방법.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우리 아까 지금 배웠는데 지증왕이 했던 거 뭐 갖다 바꾸는 거? 소 갖다 바꾸는 거. 그럼 무슨 경이라고 합니까? 우경실시. 예, 이 정도만 여러분이 간단히 봐두면 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떻습니까? 고려시대 때 가죠. 요걸 우리가 밭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얇게 가는 겁니까? 깊게 가는 겁니까? 깊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슨 법? 깊을 심자, 밭갈경자.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신경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경법이 무슨화되었다?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화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고대 때는 뭐더라? 10명 중에 몇 명? 한 6명, 7명만 뭐더라? 이런 걸 이용했더라. 근데 고려 때는 이제 뭐더라? 일반화되었다. 10명 중에 뭐더라? 8, 9명은 다 뭔다? 기본적으로 이걸 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가장 중요한 농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땅을 아무리 깊게 갈아도 토지의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영양분은 계속 떨어지겠죠.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생각해봐요. 땅에다 뭘 주면 돼요? 비료 주면 되죠. 그 전까지 몰랐다고 보시면 돼요. 획기적이게 나오게 됩니다. 땅에다 거름 주는 방법. 그래서 이걸 바로 보니까 무슨 법? 줄시자, 비료비자. 무슨 법이랄까요? 12법 등장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12법.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밭농사에서 몇 년 몇 작이 등장한다고 합니까? 2년 몇 작? 3작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2년 몇 작이라고요? 3작이 등장했더라. 일명 돌려짓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경작하는 거, 가을에 경작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뭐더라? 쉬는 토지. 가만히 쉬는 토지 무슨지? 휴경지라고 합니다. 토지는 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1년 동안 묵혀두면요 다시 영양분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번갈아 가지요. 1년에 1.5작이 됩니다. 그래서 2년 하면 몇 작? 3작.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돌려지기 방법을 했다. 토지를 몇 개로 나눠서? 3개로 나눠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 거 고려 때 무슨 법이 나왔다는 거 기억합시다. 12법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이거 등장한 거죠, 이때. 그러면 휴경지는 어떻게 될까요? 휴경지는요? 휴경지는 소멸 아니면 감소? 감소.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멸지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휴경지는 점차 이제 뭐더라? 무슨 추세에 들어간다? 소멸 아니면 감소 추세에 들어가더라? 감소 추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논농사에서 또 획기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논농사에서 드디어 무슨 법이 나옵니까? 이항법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법이 나온다고요? 이항법. 옹기리자 싹한자. 싹을 옮겨서 심는다. 무슨 법? 이항법.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곡식을 땅바닥에 직접 뿌리죠. 이걸 무슨 법? 직파법.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항법 뭐냐면 모판에다 따로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싹이 자라겠죠. 싹을 뽑아다가 땅에다가 뭐다? 옮겨 심기 하는 거. 이걸 무슨 법? 이항법. 다른 말로 모를 낸다. 무슨 법? 모내기법.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죠? 이 이항법이 진짜 획기적인데요. 왜 획기적인 말씀드릴게요. 생산량이 몇 배? 2배 내지 5배. 엄청나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몇 명이 할 일을 5명이 할 몇 명이 할 수 있다?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한다? 벼도 심고요. 뭐도 심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도 심을 수 있다? 보리도 심을 수 있는 게 이항법입니다. 혁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그 직파하게 되죠. 그럼 벼 이상만 자랄 거면 잡초도 자랄까요? 잡초도 같이 나죠. 그럼 잡초가 어떻게 제거해요? 낫으로? 절대 안 됩니다. 손으로 일일이 뽑아야 돼요. 벼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논바지 봤죠? 엄청 넓죠? 그 떼양 빼달려서 그거 다 제거한다고 해봐요. 엄청난 노동력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기서 자라고 옮겨 심겨져. 잡초 없이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몇 배? 2배 내지 5배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매기 노력. 한마디로 잡초 제거할 노동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5명이 할 몇 명이 할 수 있다? 1명이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땅을 여기서 영양분을 먹었죠. 그 다음 여기서 먹죠. 나눠 먹었죠. 그럼 이 토지의 영양분을 많이 뺏어 먹었어요? 안 뺏어 먹어요?
많이 안 뺏어 먹었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뭐도 심을 수 있다? 보리도 심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이양법. 혁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근데 이 이양법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은 이렇게 많지만 단점이 또 무서운 단점이 있습니다. 땅이 메말라 있죠? 심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없죠. 그래서 이 이양법들은 항상 강수량이 많아야 되고 저수지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봄철 가뭄하고 땅바닥이 메말라 있죠. 한 톨도 건지지 못하더라. 대박 아니면 쪽박. 이게 바로 무슨 법? 이양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때 들어왔다고요? 언제 때? 고려 때 들어왔는데 고려 때 들어왔지만 전국 각지로 확대될까 하면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그치요? 요건 어디더라?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하는지 알겠죠? 강수량이 많은 곳이 뭐더라? 우리나라 어디더라? 남부 지역이죠? 저수지가 좀 많은 것도 남부 지역. 그래서 여기서만 일부 했던 게 무슨 법이다? 이양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 여러분들? 이양법은 도입은 언제 했다? 고려 때 되었다. 이 정도만.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익점이가 뭘 갖고 왔다고 들어봤습니까? 문익점이가 목화. 자, 그럼 문익점이가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만 잘 알아두면 돼요. 어느 시대 사람이더라? 고려 말이더라. 그거 좀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언제라고요? 고려 말. 의류혁명이라고 합니다. 목화가 면직물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면직물이 있기 전에 뭐 있어요? 3배 정도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상가집 가면 상주들이 입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어떻습니까? 따뜻해 보여요? 추워 보이죠? 촉감도 뭘까? 안 좋아 보이죠? 그 다음 거기 때꾼정물 있죠? 빠질까요? 안 빠져? 안 빠져요? 그러면 열심히 박박 물질이죠? 그럼 찢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면직물은 어떨까요? 땀 흡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보온 효과도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때꾸정물들아 빨면 바로 빠지고요. 되게 질깁니다. 의류혁명이 뭐더라? 목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겨울철에 목화 입은 놈하고 삼배 입은 놈하고 싸웠다고 합시다. 누가 이길까요? 목화. 그래서 이거 국가 기밀. 송나라에서 뭐다 절대 뭐더라 바깥으로 반출 못 시켰던 거. 그래서 문익점인가 보다 들어보셨죠? 부통에 목화씨 뭐더라 몰래 담아가지고 국경선 풀차례였고 고려다가 심었던 게 뭐더라 목화 재배에 성공했던 거.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건 언제더라? 고려 언제더라? 말이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그럼 고려 사람들은 면직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못 입었다. 그 정도. 됐죠? 고려 말 때 그냥 뭐더라 문익점 앞마당에서 목화시암송 휘고 문지점 만세 부르고 있을 때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직물 입었던 건 언제더라? 조선 때나 되더라. 그 정도 유의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농사책이학 하나 있거든요. 무슨 집이라는 게 있습니까? 농상집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집요가 있다고요? 농상집요. 농상집요 굳이 몰라도 되고요. 이거 우리나라 농서다 아니더라. 그 정도만. 아니더라. 우리가 정치사에서 배웠죠. 우리나라 현지 풍토에 맞는 농서는 뭐가 있더라? 농사, 직설. 그리고 고려 때는 뭐다? 농사님, 우리나라 농서 아니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고려 때 뭐더라? 경제사는 이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줄치고 들어갈게요. 자, 통일신라 때 철제 농기구 주죠. 우경 줄치고. 우경하면 무슨 왕? 지승왕. 자, 고려시대 들어갈게요. 신경법이 일반화된다. 뭔지 알겠죠? 12법 줄치고요. 반농사에서 2년 3작 줄치예요. 그 다음에 휴경지 감소 줄치고 감소에다 동그라미. 자, 논농사에서 뭐가 도입되었다고요? 이양법. 남부 일부 지방 줄치면 되겠고요. 목화 재배 시작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얘기죠? 고려 말 때나 들어왔더라. 마지막 밑에 무슨 지표까지 줄치면 끝? 농상 지표까지 줄치면 끝. 자,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조선 전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자, 여러분들 조선 전기는요 금방 끝나요. 요거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진짜 금방 끝난다고요? 봐봐요. 12법 있죠? 12법 어떻게 될까요? 무슨 화 될까요? 일반화. 네,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되겠죠? 반농사에서 2년 3작 어떻게 될까요? 일반화. 반농사에서 몇 년 몇 작? 2년 3작 또 무슨 화? 일반화. 되겠죠? 이것이 뭐더라? 보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화 되니까 휴경지는 어떻게 될까요? 휴경지는요? 그쵸? 휴경지는 감소가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 소멸되었다. 그래서 이때를 본다. 연작상경. 뭔 뜻인지 알겠죠? 휴경 없이 그냥 뭐더라? 1년 내내 경작한다. 그래서 연작상경화되었다. 이게 어렵게도 표현하지만 별거 아니죠? 뭐가 다 소멸되었다? 휴경지가 소멸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모두 일반화된다고 딱 들어가면 될까요? 이양법 아닙니다. 알겠죠? 이양법은 조선 전기까지 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만 했더라? 남부 일부 지방. 요거 하나만 유의 잘하면 돼요. 이양법 제가 말씀드렸죠.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뭐더라? 쪽박이라 했었죠. 정부가 권장한 적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 들어왔던 이양법은 조선 전기까지도 계속 그냥 뭐더라? 남부
일부 지방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목화재배는 어떻게 되었다? 목화재배 어떻게 되었다? 일반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따로 안겨할 거 없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정치사에서 배웠던 거 들어가면 돼요. 세종대왕이 했던 거 무슨 식설? 농사식설. 우리나라 현지 풍토에 맞는 농서더라.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끝났죠. 자, 그래서 거기 또 줄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을 겁니다. 12법 일반화, 반농사 2년 3장, 연작 상경화, 휴현진 소멸되었다. 됐죠, 여러분들? 파란색은 다 어떻게 됐다? 일반화되었다. 그렇게 봐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모으는 이양법은 뭐였다? 남부 일부지마 목화재배 어떻게 되었다? 일반화되었다. 됐죠, 여러분들? 조선적인 농서가 많이 나와 있죠. 하나만 기억해요. 무슨 직설? 농사 직설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 이렇게 봐두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떤 거 들어가면 될까요? 이제 어디? 조선 후기. 알겠죠? 조선 후기까지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조선 후기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뭐가 변화되면 싹 다 변화할 거예요. 뭐가 변화되면? 이양법이 일반화되면서 조선 후기 모든 경제가 다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 무슨 법이 실시되더라? 이제 드디어 조선 후기 때 이양법. 자, 이양법 이제 일반화 된다고 합니다. 왜 이양법이 이제서야 일반화 될까요? 여러분들 계속 나눴죠.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눈 기준은 뭐라고요? 양난.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맞죠? 애를 죽기 전에 그냥 뭐한다? 한번 모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뭐라? 이양법이 계속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가니까 무슨 시설? 수리 시설도 많이 확충되면서 이양법이 점차 전국화처럼 확대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양법의 이점 알고 있죠?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생산량 몇 배? 두 배에서 5배까지 노동력이 몇 분의 몇? 5분의 1. 그 다음에 무슨 작도 가능하다? 이모작도 가능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농업에서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농민계층이 분화됩니다. 농민계층이 어떻게 분화될까요? 광작이 등장한다고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광작. 넓게 경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쉽게 봐봐요. 원래 여기서 몇 명이라고 있었다? 5명이라고 있었지요. 몇 명이? 1명이라 할 수 있지요. 넓게 경작하죠. 이걸 무슨 작? 광작.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얘는 가난한 농민, 부자 농민, 부자 농민이죠. 나머지 4명은 농토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다? 다수의 무슨 이탈민? 토지 이탈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됐죠, 여러분들? 그럼 이 다수의 토지 이탈민 농촌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이제 소작도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요? 도시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더라? 월급 받고 심부름하면 임금 노동자 계층으로 전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수의 누구와? 광작과 다수의 무슨 탈민? 토지 이탈민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수의 무슨 탈민? 토지 이탈민.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자세히는 이따 갈 겁니다. 한 번만 해봐요. 얘네들은 이제 뭘까요? 쌀을 이제 뭡니까? 재배해 먹으면서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되죠. 그럼 무슨 경제가 발달하다? 교환경제가 발달하죠. 교환경제 어려운 단어보다 상품화폐 경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교환경제지요. 그럼 뭐가 발달할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물건도 많이 만들어지죠. 숭어업도 발달하고. 근데 이제 화폐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화폐 만드는 게 다 뭡니까? 광산에서 나오는 거죠. 구리 광산. 맞잖아요. 철 광산 이런 거. 그래서 광업도 발달된다. 조선의 모든 경제가 다 바뀐 경제더라. 요 이양법 때문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은 이양법 줄치고요. 거기까지만. 농민계층 문화. 광작과 다수의 무슨 탈민으로 나눠졌다? 토지 이탈민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문제 프린터 한번 보세요. 17번. 17번인 거 어느 시대일까요? 맞춰봐요.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틀려도 됩니다. 어느 시대? 천장탄만 무슨 도? 양광도지요. 여러분 양광도 들어봤어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들어봤죠? 여러분이 들어본 도가 나왔다. 어느 시대? 조선시대. 안 들어본 도 나왔다. 그럼 어느 시대? 오도 양계 어느 시대? 고려시대.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아니, 맞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들어봤잖아요. 충청도 들어봤죠? 강원도 들어봤죠? 양광도, 서해도, 교주도 안 들어봤죠? 그럼 어느 시대? 고려시대구나.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자, 고려시대구나.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도주법 배운 적 없죠? 여러분들 벼와 보리, 이모작 이게 바로 무슨 방법? 이양법이죠. 니은번은 무조건 X. 됐죠,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뭐가 보급되었다? 2년 3작 보급.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추경지는 점차 어떻게 했다? 감소되었다. 정답 몇 번?
딕과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들어갑시다. 이 정도 나오면 맞히세요.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이 맞히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이 시기 농업산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이 시기 농업산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이거 뭐예요? 추후기가 되겠죠? 조선 언제더라? 전기가 되겠죠? 우경이 시작됐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저는 몇 번? 1번. 간단히 들어가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뭐더라? 조선전기 상황이 맞습니다. 농업 경제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이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이런 게 보장됩니다. 농민들의 지위는 좀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농민들의 지위는 좀 높아진 게 무슨 권을 보장하더라? 경작권을 보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권? 경작권. 이 경작권은 그냥 일종의 뭐다? 정규직화되었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지주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소작농 A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더라? 지주와 A 몇 분의 몇? 반띵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소작지가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B라놈이 그래요. 난 반띵 아니라 너한테 60% 주겠다. 그럼 누구 잘라버릴까요? A 잘라버리겠죠? 근데 C라는 놈이 와서 너한테 70% 주겠다. 그럼 누구 자를까요? B 자르겠죠? 그럼 소작농의 지는 높아진다면 떨어진다?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경작권은 뭐더라? 지주와 소작농이 한 번 계약 맺죠? 무조건 이 땅은 누구만 소작하더라? B만 할 수 있는 거. 일종의 뭐더라? 비정규직이면 정규직, 정규직한 거. 그게 무슨 법? 경작. 무슨 법? 경작권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농민지 좀 더 향상되었다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대가 변화되거든요? 이것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무슨 법이 있었더라? 타조법이 있어. 이제 무슨 법으로 바뀌더라? 도조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타조법에서 무슨 법? 도조법. 그냥 이 정도만. 이 도조법에 나온 조선 언제더라? 후기라는 것 정도만 간단히 들어가도 될 거예요. 몰라도 되고. 빨리 말해줄게요. 타조법은 반타자. 원래 지주와 소작농이 몇 분의 몇이었다? 2분의 1. 비율을 나눴지요. 그래서 뭡니다? 정률지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저희가 계약 맺었어요. 제가 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면 재촉할 거예요. 재촉하겠죠?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가? 300도 나오고 내가 맨날 술 처먹고 있어. 농사일 안 해. 그럼 얼마? 100도. 그럼 여러분이 가져가는 얼마? 50밖에 안 지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얼마큼 가져간가? 150도 가지요. 그럼 내가 놀고 있으면 뭘까요? 지주가 와서 계속 홍구멍 내주겠죠. 이 지주 새끼가 빨리 열심히 일하고. 되겠죠? 도조법 뭐더라? 정액지대로 바뀐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거예요. 난 무조건 너네한테 얼마 주겠다? 200도 주겠다. 그럼 내가 술 처먹든 말든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맞죠 여러분들? 이 도조법이 되면 뭐더라? 지주가 소작농을 간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완전한 순수 무슨관계? 계약적 관계로 바뀌면서 소작농의 지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을까요? 뭐 하면 될까요? 이양법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간단히 들어봤으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이 알 건 이 정도는 일제강점기 때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도조법은 되게 어려울 때 나오는 거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요건 꼭 기억합시다. 상품 작물 재배가 이제 나옵니다. 옛날엔 농토에서 뭐라? 먹고 살기 위한 작물, 곡물 재배만 했거든요. 이제 뭐 하더라? 먹고 팔기 위한 작물. 무슨 작물? 상품 작물이 재배되겠고요. 모시, 오이 이런 것도 재배되고요. 꼭 나와야 될 거. 이거 한번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어떤 거? 감자, 그 다음 어떤 거? 고구마.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거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기근이 사라지게 되더라. 인류 인구가 3분의 1보다 더 높아지게 된 게 3배 이상 증가하는 게 이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하는 거 있었죠. 우리가 빨간색 김치 먹고 시작한 건 어디라? 조선 후기라는 거.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조선 후기구나.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요 단어가 좀 어려웠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상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농업 경제에서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무슨 경제? 상품 화폐 경제. 쉽게 말하면 무슨 경제더라? 교환 경제를 말합니다. 되겠죠? 이제 얘네가 뭐다? 쌀을 뭐 해야 된다? 사 먹어야 된다. 무슨 경제 발달?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자, 우리가 배웠던 대동법 있죠? 대동법의 결과 무슨 경제 발달? 상품 화폐 경제 발달. 계속 이거는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두 발달하더라. 이제 농업도 발달합니까? 상업이 발달합니까? 상업이 발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이 할 때는 모두 발달하고요. 모두 발달하고요. 숭업도 발달하게 되고요. 숭업. 그 다음 모두 발달하더라. 같이 모두 발달한다. 광업도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요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면요. 원래 조선 전기 때는요. 시전상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인? 시전상인. 얘는 국가 허락받은 애들. 되겠죠? 국가 허락받은 애만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앞에
광화문거리 있죠? 여기 원래 육조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동대문이 있겠죠? 여기가 바로 뭐더라? 시전상이 있던 곳. 오늘날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여기다 뭐다? 국가 허락받은 애들만 장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되겠죠? 국가 허락받지 않으면 장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이걸 무슨 상업? 관영상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종이를 팔고 있어. 알겠죠? 그럼 국가의 종이를 얼마큼 맨날 갖다 바쳐야 됩니다. 국가가 돈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대신 나는 뭐다?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무슨 상업? 관영상업 이렇게 말한다고요. 되겠죠? 근데 이제 상업이 제일 발달하죠.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얘는 관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누가 등장할 거예요? 사사로운 상인들 누가 등장할까요? 사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 동대문 시장, 오늘날 어디? 남대문 시장이나 장을 열고 여기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사상이. 결국 이제 뭐더라? 누가 싸울 거예요? 무슨 상인가? 시전상인가? 사상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시전상인이 얘네들을 공격했던 게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무슨 정권을 행사했더라? 금난정권. 난전이 뭐더라? 시장을 어지럽힌다. 사상을 말하거든요. 이걸 뭐다?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시전상인한테 있었던 겁니다. 시전상인 사상한테 가요. 물건 빼앗고 조져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되겠죠? 그럼 당하고만 있을까요?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쫓아오려면 쫓아와봐라. 송파까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남까지 빠져버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쫓아오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얘나 지금면 돈이면 다 돼요. 누구한테? 수령들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돈을 찔러줍니다. 됐죠? 계속 이런 싸움. 최종 승리.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사상의 승리로. 그게 바로 뭐다? 정조가 했던 무슨 통공정책? 신의 통공정책. 무슨 폐지? 금난정권 폐지. 결국 누구의 편을 들어준 거다? 사상의 편 들어준 거. 됐죠, 여러분들? 그냥 사상이 그냥 성장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상업에서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따리 장사술 뭐라고 한다는 것만 좀 기억합시다. 보부상이라고 한다는 것 좀 기억합시다. 보찜 장사 누구다? 보부상. 얘네들은 뭐다? 장날의 차이. 3일장 몇 일 만에 열리는 거? 3일마다. 5일장은 5일마다 장날의 차이를 이용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애들. 걔네들 무슨 상이라다? 보부상.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이제 무슨 업도 들어갑시다. 숭업. 숭업도 똑같아요. 관영 숭업이 있었어요. 관영 숭업, 관영. 나라가 운영하는 관영. 알겠죠? 근데 이제 뭐가 또 발달할 거예요? 관영 아니 민영화? 민영화 되더라? 이 정도만. 자, 이게 뭐냐면요. 관영 숭업은 봐봐요. 지금 관영상적 관영 숭업 말씀드렸죠? 이건 언제다? 통일신라부터 조선 후기까지 계속 주로 했던 게 뭐더라? 관영 사업은 관영 숭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도자기 도금꾼을 내가 임명합니다. 알겠죠? 그럼 도자기를 보다 100개 바쳐서 국가에 바칩니다. 국가가 돈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요? 도자기 200개 만들어서 100개 바치고 100개 내다 팔면 됩니다. 이게 관영수공업.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뭐 했다? 국가가 따로 산 게 아니라 지정해서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무슨 거다? 관영수공업. 근데 이제 뭐로 발달할까요? 민영수공업화 되더라. 되겠죠? 이제 관영수공업은 돈만 내죠? 그럼 국가가 풀어줍니다. 알겠죠? 무슨 시켰다? 민영화 시켰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대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선대제도 조선 언제 때만 나왔던 걸만 기억합시다. 후기 때만 나왔던 개념이다. 이렇게만 들어가면 된다. 무슨 제? 선대제가 아니라 조선 후기 때. 상인이 누구에게? 수업자에게 먼저 원료와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럼 수업자가 뭐더라? 물건을 만들지요. 이걸 누구한테 받아서 상인이 걷어가서 파는 체제. 먼저 뭐 했다? 자금과 원료를 빌려주었다. 이걸 무슨 제? 선대제. 누가 누굴 지배하는 체제? 상인이 수업을 지배하는 체제.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본주의에서 핵심이 뭐더라? 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제가 분필 만든다. 분필 원가가 500원입니다. 알겠죠? 이걸 내가 이마트에다 뭐더라? 납품한다고 합시다. 이 상인이 이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마트가 갑자기 할인한다고 합니다. 나보고 이걸 뭐더라? 100원에 팔라고 합니다. 제 손해지요. 그럼 제가 따질 거 아닙니까? 못 팔겠다. 그럼 이마트가 한마디예요. 물건 뺄 새끼야. 되겠죠? 유통과정 장악한 게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쿠팡이 바로 그거라고 보면 돼요. 걔네들 다 후려쳐버려요. 거기 들어가는 애들. 왜? 유통과정 장악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쿠팡이 지금까지 흑자 본 적 없었다는 얘기도 안 들어봤나요? 그냥 지금 계속 적자만 봐요. 그 적자 보면서 계속 투자금이 그래도 들어와요. 곧 있으면 물류 다 싹 다 장악할 거라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려받으면 되니까. 얘나 지금 자본주의 발달해서 유통 장악한 새끼가 최고 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바로 무슨 제라고요? 선대제. 조선 언제 나오더라? 후기 때. 쓸데없는 게 많이 했다. 하여튼 자, 선대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 된 거 맞지,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광원만 들어갑시다. 자, 광원만에서는 여러분들 덕대라는 놈이 등장한다고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떡대. 요거 그냥 말만 해줄게요. 말만. 여러분이 100만 원 투자했다.
100만 원 투자 어떤 사업이 100만 원 투자하면요. 200만 원 무조건 낸다고요. 확률은 90%예요. 투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게 광업이었어, 그 당시. 근데 여러분이 광산을 경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 돈을 다 몰빵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의 돈을 받지요. 그럼 전부 다 노동자를 고용해서 광산을 경영합니다. 그러면 이윤이 나오겠죠. 그걸 나 혼자 가져갈까요? 여러분과 나눠 가진 체제. 그런 새끼를 뭐라더라? 떡대라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그 양반들은 뭐더라? 돈 준 애들. 얘네를 뭐다? 물주라고 합니다. 봐봐. 이 떡대 있죠? 오늘날 뭐랑 똑같더라? CEO. 맞잖아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 걔가 뭐더라? CEO잖아요. 걔 지분 3%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뭐더라? 투자받은 거지요. 자본과 뭐가? 경영이 분리되지요. 일종의 무슨 회사? 주식회사 개념도 나오게 되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떡대란 개념은 조선 언제 때 나오더라? 후기 때 나왔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길었지만 암기할 거 없죠, 여러분들? 자, 제가 말한 것만 줄치고 넘어갑시다. 한번 갈게요. 밑에 30페이지 있죠? 30페이지 상업 있죠? 상업에서 우선 넘어가요. 페이지 31페이지로 가봐요. 31페이지. 자, 31페이지 조선 전기 때 딱 하나만 주죠. 무슨 상인이라고 나와요? 시전상인. 그 다음 밑에 유기전도 주죠. 시전상인 중에서 대표 상인을 뭐라 불렀다? 육의전이라 불렀을 뿐입니다. 자, 오른쪽 가요. 이제 누가 등장한다고 조선 후기 때? 시전상인 줄치고 누가 싸우더라? 사상. 시전상인의 무기가 바로 무슨 정권이었다? 금난 정권이었죠. 최종 승리. 누구의 승리로 끝나더라? 사상. 무슨 통공정책 줄치면 돼요? 신의 통국. 마무리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시 조선 전기로 가서 지방에서 누가 활약했다? 보부상. 그 정도만 줄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조선 전기 숭업, 관청 숭업이 중심이었다가 조선 후기 때 무슨 숭업이 발달하더라? 민영 숭업. 그 민영 숭업에서 한 형태가 나오죠. 무슨 제? 선대제.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광산 경영은 따로 안 나와있죠. 광산 경영 옆에다가 그냥 떡대 이렇게 적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광산 경영에서 누가 등장했다고요? 떡대가 등장했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30페이지 다시 가봐요. 30페이지. 30페이지 가서 이제 화폐와 무역만 보려고 하거든요. 화폐 우선 봐봐요. 화폐. 화폐는 여러분 제가 딱 두 개만 말할게요. 딱 몇 개만? 두 개만 말할 겁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어느 시대 때 처음 만들었다? 고려 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이 바로 무슨 중보? 권원중보라고 있습니다. 무슨 중보 있다고요? 권원중보. 이거 성종 때 만들어진 최초의 화폐입니다. 하지만 상용화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왜? 필요성이 없어서. 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만 상업이 발달했고 다 자급자족 경제체제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한 물물교래가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려 숙종 때 중기 때 있죠? 많은 화폐가 만들었죠. 무슨 통보? 해동통보, 사만통보, 해동중보, 사만중보, 그 다음에 은병, 은덩어리 병을 뭐란다? 은병. 그다음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든 은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뭐더라? 활구라고도 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고가의 화폐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화폐가 더럽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상용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들어가면 돼요. 일부 다점, 커피숍, 알겠죠? 주점에서만 사용되고 일반 사람들 다 물물 교환했다.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조선 전기 때도 사용화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럼 여러분이 기억을 딱 하나. 자, 무슨 통보 하나만 기억하면 될까요?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무슨 통보? 상평통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무슨 통보요? 상평통보. 이건 그냥 우리나라 최초의 철저니까 배경 지식으로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무슨 통보 하나만? 상평통보. 이것만 조선 후기 때 발급된 거고 상용화된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통보요? 상평통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해동통보, 사만통보, 은병과 활구. 여러분이 모르는 화폐가 나와요. 무조건 어느 시대다? 고려시대. 그럼 그때 고를 거, 뭐 전시가 고르던가 역분정 고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죠? 조선 전기 화폐는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화폐가 나왔다. 무조건 어느 시대라고요? 고려시대구나. 그렇게 나오면 되고요. 상평통보 나왔다. 조선 어디다? 후기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맥 잡으면 되겠습니다. 화폐된 거 맞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무역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우리나라 국제 무역항은 두 개밖에 없었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국제 무역항 몇 개밖에 없었다고요? 두 개. 통신라 때 무슨 하? 울산화 하나 기억하면 돼요. 무슨 하? 울산화. 이게 뭐더라? 국제화폐.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더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보고가 만들었던 거 뭐더라? 청이진 알고 있죠? 이건 국제무역항 아니에요?
국제무역한 대부분 수도 옆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누구보다 그냥 장보고의 보다 물류 거점망이었다.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려 때 있죠. 고려 때는 무슨 도라고 들어봤습니까? 고려 때. 고려 때는 개경하구에, 예성하구에 무슨 도? 병란도. 되겠죠? 병란도가 뭐다? 국제무역강. 우리나라 국제무역강 2개밖에 없습니다. 조선 때는 없어요. 따로 국제무역강. 되겠죠? 조공과 책봉하면서 무역이 일어났던 것 뿐입니다. 우리 조공 책봉 뭔지 알죠? 사신들이 갔을 때 모두 무역도 같이 하는 거. 그걸로 무슨 무역? 사무역 하면 공무역, 공무역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때 무역이라고 따로 무역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교재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화폐 우선 봐봐요. 우선 남북국 시대에서요. 최대 무역항 있죠. 남북국 시대. 통일시할 때 무슨 항이 있었다? 울산항 줄쳐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장보고, 완도 무슨 진 유명하더라? 청해진. 그 다음에 오른쪽 갑시다. 고려시대 있죠. 고려시대 뭐 시정 그딴 거 다 필요 없고요. 화폐 보이죠? 하나 줄쳐봐요. 무슨 정보? 권원중보. 그 밑에 숙종 때 활구, 사만통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막 나오죠? 다 어느 시대 화폐더라? 고려. 따로 줄 안 쳐도 됩니다. 자 밑에 최대 무역항 무슨 도 하나 줄치고요. 병란도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기서 31페이지. 30페이지. 마지막 화폐 가서 딱 하나만 주시면 돼요. 무슨 통보 딱 보이죠? 빨간색으로. 성평통보 하나만. 화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온지 알겠죠?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황. 전황은요. 말만 들어보세요. 그 당시 은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화폐 값어치가 높아지니까 양반들이 화폐를 다 보더라 집안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 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다니죠. 그걸 전황이라고 해요.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안 했다? 안 했음을 보여준 한 현상이었다?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상인들 나와 있죠? 어떤 상인들? 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간단하게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이 사상 중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상을 무슨 상이라고 합니까? 무슨 상? 클 거자에서 무슨 상? 거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상은 우주의 만상, 그 다음에 동래성에 뭐더라? 레상, 이런 애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무슨 상이 있었다고요? 만상. 자, 만상은요, 어디랑 무역 전담했을까요? 청과 무역 전담. 이 정도만. 이걸 무슨 상이라고 한다? 거상이라고 한다 했었죠. 오늘날 삼성, LG 그 정도 급이라고 보면 돼요. 국가재정 3분의 1을 바쳤던 상인도 있어요. 그 정도로 크게 상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래, 알고 있죠? 부산의 동래성 알고 있죠? 그 동래구에 있는 거, 레에 있는 게 뭐더라? 내상 이렇게 합니다. 어디랑 무역전담? 일본과 무역전담 이 정도. 그 다음 여러분들 한강 주변을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무슨 상이라니까? 한강이니까 무슨 상? 경강. 경강이 뭐더라? 서울경자, 강강자. 이게 뭐더라? 한강을 왔다 갔다 했던 상인들. 무슨 상인? 경강상인. 여러분들 여기 노량진이라고 하죠. 진짜 나루토 진짜. 서쪽에서 이제 뭐더라? 동쪽으로 이제 한강을 돌아다니면서 알겠죠? 여기 양화진, 그 다음 또 오면 뭔가 노량진. 여기서 이제 뗏목 타면 물건 판다고 보시면 돼요. 여의 나루역 들어봤지요? 나루토 진짜. 되겠죠, 여러분들? 또 가면 뭐인가? 여기 가운데 마포도 있고, 더 가면 뭐인가? 송파 들어봤지요? 광진, 다 뭐더라? 나루토. 서울 서쪽과 동쪽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포구 산업 했던 게 무슨 상인? 경강상인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상이라고 있더라? 송상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상 있다고요? 송상. 이 송상은요, 인삼을 주로 전담했습니다. 뭘 주로 전담하고요? 인삼. 전국에 모두 있었다? 체인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상과 내상을 연결시켰던 애가 누가 있었다? 송상이라고 있었다. 얘네들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적고요. 이런 애들이 활약하고 있다. 조선 어디로 가더라? 후기구나 좀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건 없지, 여러분들. 우주에 누가 있다? 만상. 어디에 무역? 청과. 그 다음에 내상은 뭐가 되고요? 일본. 됐죠? 경강상이 그냥 서울 왔다 갔다 했던 애들. 송상이 뭘 주로 전합니다? 인상. 그 애는 전국에 뭐가 있다? 체인점이 있었지요. 만상과 내상을 연결시켰던 게 뭐더라? 송상이다.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을 뭐더라? 거상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각, 이게 여러분들 이 모텔을 여관이라고 하죠. 그 나그네 여자예요. 나그네들이 쉬는 건 뭐더라? 여각. 되겠죠? 객주라고 있거든요. 객주는 뭐더라? 손님 객자가 되거든요. 손님 객자, 손님 받아들이는 뭐더라? 여관업. 되겠죠? 이 숙박업을 했던 애들이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당시 숙박했던 애들이 누구일까요? 농민 아니면 상인일까요? 상인이죠. 상인들이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인이 갑자기 그래요. 내 물건 좀 보관해줘. 공짜로 보관해주니까 돈 받고. 근데 갑자기 상인들은 또 올까요? 돈도 필요할 때 있죠? 돈 빌려달래요. 돈 빌려줄 때 뭐 할까요? 이자 붙이겠죠.
무슨 업? 금융업. 나중에 뭐더라? 엄청난 거상으로 또 성장했던 게 여가, 객주 이런 애들도 있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점 매석이 뭔지 알고 있죠? 독점적 도매상일 뭐더라? 도구라고 합니다. 얘는 매점 매석하는 애들도 활약했다. 조선 어디가 되더라? 다 후기. 맥락만 잘 잡아요. 딱 봐도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막 발달하죠. 그럼 무조건 다 어디로 빼면 됩니까? 조선 후기 경제를 말하구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막 개시와 뭐가 있더라? 후시라는 시장 논리거든요. 막 사무역도 많이 활발한 겁니다. 조선 후기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막 상업이 발달하는 꼬라지가 보인다. 조선 어디로 가더라? 후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맥 잡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밑에 경강상인, 송산, 만상, 내상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거기서 송상 하나만 줄치고요. 현관펜으로 송상 하나 정도 줄치고 나머지 상인들 눈으로 봐두고 그 밑에 또 나와있죠. 여각, 객주, 선망 보이죠, 여러분들? 그 정도. 그냥 밑에 필수로 가봐요. 상품 작물 재배했죠.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를 농사에 이용한다. 조선 어디더라? 후기. 농민층이 분화되고 있어요. 소수 분홍과 가난한 농민들로 나눠지고 있다. 조선 어디더라? 후기. 도고의 패단 나와있죠. 독점적 도매상인을 뭐라다? 도고라고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시험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풀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봐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시험제 보면 아 이렇게 나오구나 맥 잡으면 될 겁니다. 자, 19번 들어갑시다. 다음 자리에서 나타난 시계상으로 올바른 것. 이항은 본래 금령이 지극히 엄한데 원래 금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래의 농민들이 농사를 기하고 이익을 타며 광작 나왔죠. 조선 어디더라?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선 후기랑 관련된 거. 과전법, 조선 정기, 추기, 조선 정기, 진대법 그러면 바보, 목화재배 언제부터 했다? 고려 말부터. 정답 몇 번? 5번. 시험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냥 경제사보다 시대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대. 20번 들어갑시다. 20번. 무슨 도 나왔어요? 병란도 나왔죠? 어느 시대? 고려 시대. 그럼 고려 시대랑 관련된 거. 지게 그딴 거 고르지 말고요. 대동법. 이거 고르면 절대 안 되죠? 조선 어디더라? 후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청해진. 장보고 신라가 되죠? 신라 언제? 중대 아니면 하대. 하대. 그 정도까지 알아도 됩니다. 농사시설 조선 전기지요? 정답 몇 번? 5번. 됐나요? 21번. 21번. 17세기 또 주저된 화폐예요. 무슨 통보하고 넘어가요? 무슨 통보? 상평통보.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활구라 불렸던 거. 이거 활구는 언제 나왔다? 고려 때 나왔던 거죠? 이거 은 아닙니다. 동전이에요.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의천. 의천은 이게 고려 때 사람이에요. 좀 어려우니까 건너뛰면 되겠고 4번은 절대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조선 때는 조선 통보가 만들어졌어요. 쉽죠, 여러분들? 조선 전기 때 무슨 통보? 조선 통보. 후기가 뭐더라? 상평 통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5번. 222번. 아, 22번. 22번. 조선 후기 상품 경제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나다라 필요 없고 보기만 봐봐요. 조선 후기랑 관련 있는 거. 우경 고르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우경 지중왕 때니까 X. 그 다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 병란도 보이죠? 어느 시대? 고려시대. 그럼 알아서 정답 몇 번 나오라? 니은과 디귿. 23번. 다음 정책에 시대는 시기지요. 계속 시기 물어보죠, 여러분들. 자, 그럼 갑시다. 무슨 통고 나왔다? 신해 통고. 그럼 머릿속에 조선 어디더라? 후기다. 그럼 조선 후기랑 관련된 거 두 개만 골라보면. 장씨가 처음 사상.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장씨는 지방의 시장을 말하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병란도. 어느 시대? 고려시대. 그럼 알아서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디귿과 리을. 더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 24번도 합시다. 24번. 거기 보면 이연 나와있죠? 거기 흥인문 나와있네요. 흥인문 옆에 이연이라고 보이는 여러분들? 흥인문이 어디 문? 동대문이죠? 그럼 이연은 무슨 시장이 될까요? 동대문 시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숭례문 찾아봐요. 남쪽에. 목면산 왼쪽에. 숭례문 보이죠? 칠패 보이죠? 숭례문 남쪽인가 무슨 시장이 될까요? 남대문 시장. 여기서 장사가 일어나고 있다. 조선 어디더라? 후기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랑 관련 없는 거. 시전상인들은 이권에 도전한다. 맞고 경강상인도 돌아다니고 금난정권 신설 아니면 이땐 폐지되더라. 폐지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이 정도. 다 됐죠, 여러분들? 됐나요? 그리고 경제사 시험제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이걸 다 쳤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 딱 보니까 어떤지 알겠죠?
대부분 다 뭐더라? 시기 물어보고 여러분 제끼면 된단 말이에요. 큼지막하게 많이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많이 했지만 문제는 다 풀리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용 경제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쉬었다가 이제 사회사랑 문화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